얼마나 오랫동안 악몽 같은 밤을 홀로 보내왔던 걸까. 긴 침묵 끝에 드러난 그 일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였답니다. 아, 진짜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학생이 친구를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둘째 아들 현수. 올해 18살이 된 현수가 그동안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은 얼마 전 사소한 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차로 지나가다가 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몇 달이 돼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전거 어딨냐고. 친구한테 뺏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수가 친구에게 자전거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촌형.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괴롭혔다. 현수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심상치 않은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19개 정도 돼요. 19개요? 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와, 잠시만요. 또래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는데요. 떠들어 지금 우리 만들려고 미안해 안 돼. 존댓말을 쓰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남학생은 다름 아닌 현수였습니다. 이게 알았어 몰랐어. 시간이 조금 더 주셔야 할 것같아. 야, 총팀 진짜 감사. 야, 감사. 이어 다른 학생이 현수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는가 하면 강제로 머리카락을 밀기도 합니다. 삭발도 모자라 결박된 현수의 신체 일부를 노출해 사진을 찍기까지. 괴롭힘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치 현수를 장난감 다루듯 괴롭히고 있는 남학생들. 이들의 정체는 놀랍게도 현수의 중학교 동창들로 밝혀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4년간 현수를 괴롭혀왔다는데요. 충남 청양에서 한 고등학생이 4년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금품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때까지 동네 지역에 그래서도 이런 일이 나니 너무 황당해. 아니 테레비 나와서 깜짝 놀랐어. 아니 청양도 시골에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이 사실에 누구보다 놀라고 가슴 아픈 건 현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4년을 그 교통을 받았으면 어떡하시오.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않고 저 혼자만 그렇고 얼마나 저랬겠시봐.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진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현수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어머니. 이때 오랜 침묵을 깨고 현수가 문 밖으로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같은 중학교를 진학했어가지고 남자애들은 서로 축구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학교폭력 당한 거는 2022년 친구가 걸레를 들고 약간 장난친 거예요. 어떻게? 약간 좀 옷에 집어넣으려고 약간 그런 장난치려는 거예요. 원래는 친한 친구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군이 짓궂은 장난을 친 뒤로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발로 제 엉덩이나 하체들을 다 쳐놔서 넘어뜨린 다음에 목을 조르고. 현수를 향한 장난의 수위가 높아졌다는데요. 민군의 괴롭힘에 현수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자 다른 세 친구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괴롭힘의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나한테 5,000원 빌려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점점 금액이 더 커져가지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운동화와 고가의 전자기기를 살 돈이 필요하다며 현수에게 큰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현수가 돈이 없을 때면 부모님에게 받으라고 시키기까지 했는데요.
현수에게서 돈을 갈취한 친구는 대부분 임군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수백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 중학교를 졸업한 뒤 2명은 현수와 같은 학교에, 2명은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됐지만 이들은 주기적으로 숙박업소에 현수를 불러 괴롭혔다는데요. 별로 가슴이 아팠던 게 제 생일 그 기념으로 회장 간 건데 생일 선물이라면서 삭발을 시킨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일 선물이라고요? 삭발이? 생일 선물이다 하면서 우리 삭발을 시켰어요. 태어나 가장 끔찍했던 생일로 남아있다는 그날의 기억. 현수의 17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가해 학생들이 만든 자리였는데요. 너 머리 왜 그러니?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 하니까 미용실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자른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현수의 친한 친구들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머리 깎았냐는데 애들끼리 벌칙에서 졌다 이러면서 그래서 삭발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무슨 일인지 자신이 당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현수. 대체 왜 지난 4년 동안 현수는 침묵을 이어왔던 걸까? 부모님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협박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왜 알려줘? 협박할 수 있으니까 어디 뭐 성기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올릴 테니까 뭐 돈 보내라 아니면 안 보내면 뭐 협박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 사진 올린다. 보복이 두려웠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촬영한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현수에게 겁을 주었던 가해 학생들. 그런데 현수에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저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잘 놀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때 친한 친구들이었던 이들이 왜 갑자기 공포의 대상이 된 건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가해 학생은 다름 아닌 현수에게 짓궂은 장난을 처음 시작했던 민군이었는데요. 제가 애들이 막 돈 잡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다. 제가 영상 보여주면 와가지고. 그동안 현수의 학폭 피해 현장을 촬영해왔던 민군. 그런데 그가 카메라를 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는데 친구한테는 같이 내라고. 그것 때문에 찍으신 거라고요? 그거 보고 막 웃구나. 애들 보여주고 한 적은 없고. 사실은 현수를 돕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그렇다면 현수를 괴롭힌 이유는 뭘까? 애들한테 눈치 주려면 애들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임군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학교 폭력에 가담하게 됐다는 민군. 다른 가해 학생의 주장도 같았는데요. 갑자기 나도 그때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걸 말려야 되나 싶긴 했는데 말리면 분위기 흐린다 막 뭐라 할까봐 저도 막 나서질 못하겠더라고요.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봐 차마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묻고 누가 바지 벗겼어요? 기억나세요? 대부분 둘 다? 네. 학폭의 주동자로 지목된 임군은 현수에게 가장 많은 금전을 갈취한 가해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임군이 이 모든 상황을 부추긴 걸까? 임군을 찾던 중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대신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애들 다 똑같잖아요. 주동자라는데 왜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데 우리 애들한테만 그래? 같이 하는 행동들인데 말이야. 시켰대요 애들을.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거 확인해봤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얘기만 들은 거잖아.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아우 이 문제 때문에 나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니까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뜨고 맙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종적을 감췄다는 임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여전히 활발한 그의 SNS 활동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를 흉기로 협박하던 정구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아빠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왔는데 봉투를 일단 건네주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5만 원째.
선처를 부탁한다며 돈 봉투를 놔두고 갔다는 정군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가족들. 돈 봉투를 되돌려주려는 건데요. 한참 고민 끝에 정군의 아버지가 말없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SS를 이랬던 거 전혀 모르셨었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10대 후반인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난 4년간의 학폭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현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닐 텐데요. 우리는 현수에게 직접 가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주도한 건? 그리고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냥 4명이서 그냥 주도로 그냥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은 그 나중에 증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촬영했다고 얘기하던데. 영상 뜨면서 조롱도 떨고 비웃고 그랬었는데. 네. 자기가 한 고명을 덮어 씌우고 혼자만 나가려고 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네. 그저 임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다른 가해 학생들. 현수의 기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뒷전인 채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변명에만 급급했던 이들. 결국 지난달 10일 학교 측에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현수.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수학여행을 함께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현수는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내야 했다는데요. 한 날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무섭다. 얘기 좀 하자. 뭐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가해 학생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까지 온 겁니다. 대체 학교 측은 왜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던 걸까? 학교 자체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이제 했었고,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는 이게 뭐 이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지는 사실 몰랐었지. 저희가 이제 더 신경 써서 이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련해서 남은 시간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돌볼게요. 현재 가해자 4인방은 경찰에 입건된 상태. 저희가 4명으로 보고 있는데 가담자가 더 있을 경우 입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학폭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피해 학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심각한 폭력 상태에 놓였다는 게 이미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거죠. 더군다나 가해자들은 너 나 신고했다며, 혹시 알았다며 그런 식으로 또 보복될 수도 있는데 공론화가 되면서부터 된 거니 중요한 피해 학생의 보호가 전혀 우선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가장 더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언제쯤 현수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한테도 약간 죄송하죠. 제가 피해자여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더 이상 이제 너한테 상처라는 거 자체를 이제 안 받게끔 아빠가 이제 제 법으로 다 해줬으니까 걱정 말라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건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마땅한 죄값을 치르는 일 뿐일 겁니다. 취침을 하거나 그럴 때 저 악몽을 꾸미다고 가해자들을 자꾸 마주치면 그날의 아픔도 자꾸 떠오르니까